네, 자 그러면 이제 보험금 보험자 면책 우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언제부터 책임을 개시합니까? 이건 단순한 얘기죠. 자,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그렇죠. 자,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받아야 책임을 지는 거지 보험료도 받지 않고 책임질 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 개시 나머지 볼 필요 없어. 이게 이제 정답이기 때문에 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급받아야 될 때. 자, 그럼 보험사고. 자, 보험사고 발생, 자,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그랬는데요. 자, 상법은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위반 시 보험자 계약 해지권을 규정합니다. 아니죠. 계약 해지권 이런 건 없어요. 계약 해지. 굳이 뭐 통지 안 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은 계약을 유지해야죠. 자, 대신 이제 증가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을 알았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발송해라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빨리 통보를 해줘야죠. 그래야 그 사고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수록 어때요? 손해가 증가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고. 자,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통지음을 해태함으로 손해가 증가됐습니다. 자, 그러면 피보험자도 통지음이 있다 없다?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자, 이 사람들이 다 통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태했어요. 그럼 보험자는요,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렇죠? 우리 상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자도 마찬가지 통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자, 보겠습니다. 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우리 여러분 법조문 좀 정리해서 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따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지사항에 올릴게요. 자, 중요한 이제 간단 요약 내용. 자, 그래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런데 보통 이런 약정이 있으면 자, 허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허용되는데 조심할 게 누구 유리하게? 계약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약자인 계약자 입장 유리하게 바꾸는 건 되는데 반대로 계약자는 불리하고 보험자 입장에 유리하게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자 불리익 원칙에 따라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바꿀 때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보험사고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해 생긴 때 위험을 담보하는 거. 자, 이런 담보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계약자 유리하잖아요. 유리하죠. 자, 최초 보험료 지급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거. 원래는 보험료를 줘야 책임이 되는데 안 줘도 한다? 우리 계약자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리하고. 사고 발생 전 의무 해지했을 때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자,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자, 이것도 인정이 되는데 자, 우리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보험료 돌려달라 하는 것은 우리 계약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자가 보험료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계약자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되죠. 자, 근데 원래 우리 법조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사고 발생 전 의무 해지했을 때 미경과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자 유리하게 일단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약정으로 그러면 이거 돌려주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원칙이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사정에 계약자가 뭐 특별한 뭔가 조건이랄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요. 계약자한테 자기한테 그게 만일 유리하다.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정을 할 것이고 만약 이게 나한테 불리하다 그럼 약정 자체를 안 해요. 그러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꼭 계약자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원래 미경과 보험료는요. 원칙적으로 돌려줍니다. 우리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아예 처음부터 안 돌려준다. 그런데 약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정을 통하여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냥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계약자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했어요. 그럼 1차적으로 자,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약 이 특정한 타인도요. 권리를 포기 않고 계속 보험 이익을 받고 싶다? 그러면 2차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지체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최고를 해야죠. 그런데 최고를 계약자한테만 하고 그 지급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이러면 안 되죠. 타인한테도 알려줘야죠. 타인한테도.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리하죠. 이런 것은 불리하니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이것은 안 되죠. 안 되죠. 불리하니까 당연히 최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그 통지를, 자, 여기 지체 없이 해야 되고요.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에 관해 약정기간이 없으면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라가 아니라 통지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을 정하고 얼마인지, 자, 일단 손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보험금이 얼마인지 먼저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이내에 이게 정해지시면 10일 내에 지급하라 이렇게 해야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틀렸네요. 자, 보험사고가 계약에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이때는 책임이 없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안 되고요. 자,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해 생긴 때에는 당사자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렇죠. 이런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죠. 예.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고요. 자, 보험금액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에 관해 약정 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에 지급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약정 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정하라. 그렇죠. 이렇게 정한 다음에 며칠 내에, 그렇죠. 정한 다음에 10일 이내에 줘라. 이렇게. 보험금액 지급에 관해 약정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날로부터 1월이 아니라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10일. 자, 10일 내에 지급해라. 그 다음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 자, 이렇게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그럼 이런 합의는 뭐다고요? 유효. 우리 아까 판례에서 봤죠. 네. 판례에서 이거 유효. 특별히 이거 불리한 건 아니다 이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에 관한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쟁으로 생긴 때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일단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다른 약정이 있어야, 특별히 약정을 해야 책임지고 만일 약정이 없으면 책임을 안 지죠. 왜? 이런 건 예상치 못한 거니까. 자, 보험사고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는 생기면 당연히 책임이 없고요. 약정 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하면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며칠 내에 10일 내에 지급해라.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조금 말이 바뀌었죠.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함정을 받네요. 자, 이거 편집을 하면서 잘못됐어요. 번호가. 자, 옳지 않은 거 그런데. 자, 보험 수익자 중과실로 사고가 생겼어요. 자, 책임없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하면 책임이 없고요. 또 보험계약자 고입니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 책임이 없고요. 약정기간 없으면 통지를 받으는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납부하라 이랬고요. 자,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해지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책임이 있다는데 회사가 파산했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 일단 3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뭐예요? 예, 소멸되잖아요. 소멸되니까 이런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미 소멸됐으니까. 예.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자, 보험 수익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통지 없다가 아니라 수익자도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있죠. 그러니까 빨리 통지는 해줘야지 어때요? 보험금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자, 보험사고가 계약자 고의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고요. 약정기간이 없으면 자,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5일이 아니라 자, 10일. 자, 그래서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해라. 자, 보험자 책임은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책을 청약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자, 우리 보험자 책임은 청약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과 이제 우리 면책 사유에 대해서 자, 옳지 않은 거 그런데 자,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에 관한 약정 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그 기간 내에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약정 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받고 지체 없이 정한 다음 10일 내에 지급해라 그랬고 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자, 보험자는 언제나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럴 리가 없죠. 자, 전쟁 기타 별난으로 생겼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그렇죠. 자, 뭐 대부분 다 법 조문으로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반복되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자, 면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줘야 되고 자, 전쟁 기타 별난으로 생겼습니다. 당사자는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고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책임지기로 하자. 물론 이제 보험료를 더 내는 조건으로 할 수 있죠. 자, 고의, 자, 중과실로 했으면 책임이 없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상법상 면책 사유 이제 한번 골라봅시다. 자, 보험의 목적이 성질로 인한 거, 그 다음에 하자로 인한 거, 자연소멸은 면책이 되죠. 자, 그런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도 면책이 되나요? 그렇죠. 이것도 면책이 되죠. 자, 다 맞네요. 자, 면책. 자, 이건 다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계약의 무효 소멸까지 같이 우리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는데. 자, 계약자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 그러니까 1회 보험료를 지급해라 그랬죠. 자, 그런데 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이걸 외울 때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해. 해제란 말은 여기서만 나와요. 우리 상법 통틀어 법조문에서 해제란 말은 이 파트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2개월이 지나면 해제된다 그래. 이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험료 미지급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요. 계약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 자, 이 최고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라 이거예요.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지체 시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어때요? 알려줘야죠. 이제 2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줬을 때 이러면 준비를 못 하잖아요. 당연히 최고를 해야죠. 자, 당연히 최고를 해야 됩니다. 네. 자, 틀렸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상법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신의 성실 원칙 또는 최고선이 있어. 우리 보험계약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문한 것은 당연히 뭘로 들어요? 중요사항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고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없는 거라 하더라도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어때요? 선의 계약상 우리는 고지를 해야 되지. 이것만 답변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자, 상법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어요. 그러면 보험자는 계약 체계로부터 3년 이내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자, 이런 경우는 이제 3년 이내에 하냐 현저히 증가됐다면 보통 우리가 계약 해지 파트에서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고의로 해서 현저하게 증가됐을 때는
안 날로부터 보통 1월 내에 대부분 1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어요. 1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나여 이런 말 나오면 다 돼요. 자, 이거 해지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대부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자,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에 관해 약정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일단 정하고 금액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일 내에 지급하라고 그랬고. 자, 파산 송고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해지하지 않으면 어때요?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뭐한다? 소멸된다. 우리 그랬죠? 네, 이게 맞네요. 자, 그럼 이제 보험계약 우리 해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자가 파산 송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해지하지 않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죠. 자,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누구예요? 사고 발생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저하게 자, 증가된 거에 대해서는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해서는 통지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걸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보통 누구 잘못? 계약자 잘못이잖아요. 비보험자 잘못. 그러면 이들 잘못으로 만약 이렇게 증가했다면 어때요? 이미 지급한 그 보험금 지급 일단 책임이 없고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우리 해지 파트에서 다음 파트에 자세히 나와요.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보험자가 파산 송고를 받은 경우 자,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랬고요. 또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음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해라. 그렇죠. 계약을 해지해야 되니까 과연 현저하게 변경됐는가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쪽. 뭐든지 주장하는 쪽이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해지 파트에 나와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지문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자, 이건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요. 자, 그럼 상법상 보험계약 해지 사고 발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조금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파산 송고를 받았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 수익자는 사고 발생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됩니다. 수익자도 통지 의무 있다고 그랬어요. 또 계약자 당연히 통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해태했어요. 그러면 자, 손해가 증가된 때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파산 송고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한다.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성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을 하다 말았네. 수익자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를 계약자한테 통지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런 사고는 누구한테? 당연히 보험자한테 통지해야죠. 그래야 보험자가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보험 수익자가 사고 발생 알았어요. 당연히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계약자가 발생할 마찬가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통지 안 했다고 해서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냐? 아니라고 그랬죠.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지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책임이 안 진다고 그랬죠. 계약 관계는 유지하는 거죠. 계약. 자,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보험자가 지급받은 때로부터 그렇죠. 책임이 개시된다 그랬고요. 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자, 영향을 미쳤다. 이것도 이제 뒤쪽에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것은 통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못 받았음을 이유로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다. 왜? 계약자 잘못이니까. 계약자가 이런 경우는 통지를 해야 보험자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계약자가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위험이 증가되면 기존의 계약 조건으로 그 위험을 자기네가 담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차라리 나는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당연히 해지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하여 사고도 책임을 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아. 그래도 나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위험의 강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은 어때? 담보위험이 커졌으니까 보험료를 증액한다든가 이렇게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우리 뒤쪽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가장 중요한 파트 보험계약 해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